우리 송나라 때 이제 경제 발전과 교역,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송나라의 문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나라의 경제와 교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경제에서 농업 분야. 송나라 때에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제 경제 쪽의 발달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나게 돼요. 먼저 우리가 농업부터 보면은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 양쯔강, 우리가 창장강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제 남쪽에 있는 제일 큰 강이었었는데, 이 큰 강의 하류 지역에 대한 개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나라가 일단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이 남송 시절에 특히나 이 남쪽에 있는 여러 땅들의 개간들이 많이 벌어요. 개간, 농사지, 농경지를 늘린다라는 소리예요. 농경지로서 활용되기가 어려운 땅들을 개간, 땅을 고르게 해가지고 농경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간이라고 해요. 즉 양쯔강 하류 지역의 땅을 농경지로서 바꾼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지을 땅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벼의 품종을 다양화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벼가 아니라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다양한 품종, 훨씬 더 농사가 잘 되는, 잘 죽지 않는 이러한 품종들의 벼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농기구의 개량이라고 해서 농기구의 개량. 농사짓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농기구를 개량, 개발시키면서 농업 생산력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품질 좋은 벼, 훨씬 더 좋은 농사짓는 도구, 그 다음에 농사짓는 땅, 농경지를 늘려가니까 농업 생산력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내기법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농사짓는 어떤 기술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내기법은 아마 모내기를 실질적으로 농촌 취업 이런 걸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면서 아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영상으로 본 친구도 있을 텐데,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기술이 하나예요. 농사짓는 방법의 하나. 모라고 하는 이 모판에다가 이 벼를 따로 길러내 가지고 작게 길러서 요거를 이제 농사짓는 땅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을 우리가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논에 있는, 그냥 땅에 있는 이 논에다가 씨를 딱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바람도 많이 불 수도 있고, 또 동물들이 이 논을 막 헤집고 다닐 수도 있고, 벌레들도 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벼들이, 이 씨앗들이 딱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온전한 벼로서 자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농사적으로 굉장히 손해니까 따로 이제 농사를 짓기, 따로 씨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모판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다가 미리 여기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벼를 작게 어느 정도 길러내는 거예요. 약간 애기 수준으로. 어느 정도 큰,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바람이라던가 벌레라든가 이런 거에 죽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벼를 길러내고, 요거를 이제 다시 실질적인 큰 논에다가, 실제로 농사짓는 그 논에다가 옮겨서, 이 모라고 하는 걸 옮겨서 심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내기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생산력이 쭉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사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훨씬 더 이제 초반에 죽지 않도록, 처음에 죽지 않도록 키워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모내기법의 시작으로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모작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모판에다가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길러내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논이 그냥 비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비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내기를 봄에 하게 되는데, 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모내기를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이 논에다가 이제 다른 밭작물들을 재배를 하면서 1년의 농사를 2모작, 2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공업의 성장을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특히나 상업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동업조합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는 길드라고 했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행이나 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 또는 작으로 불리는 동업조합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폐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동전의 사용. 근데 또 이제 화폐 단위가 이제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동전에 그 무거운 거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교자, 회자와 같은 지폐들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송나라 때는 농업의 발달, 상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한 교역, 해상 교역도 발달하게 되는데 이 교역이 발달하면서 이제 조선술, 항해술,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조선술은 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항해술은 배 움직이는 거, 배 항해하는 거. 그러한 기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를 항해해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보고 가야 되니까 지도 제작 기술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술의 발달, 항해술의 발달,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상 교육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송나라에는 국제 무역 항구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저우 이런 곳에 국제 무역 항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국제 무역 항구에 시박사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기구가 설치가 돼요. 요거는 이제 해상 무역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물건이 수출되고 수입되는지 또 들어오는 수입되는 물건들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상 무역과 관련된 거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박사라고 하는 국가 기구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교과서 62페이지에 나오는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02페이지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모내기법이라고 해서 모내기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거기 논에서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약간 까맣게 보이는 작은 까맣게 보이는 이제 어린 벼들을 이렇게 심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길러내 가지고 요거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요러한 모내 기법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는 교자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지포로 송나라 때 상공업 발달을 뒷받침하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송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도자기라고 해서 중국은 이제 뭐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송나라의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나라 때의 문화 모습을 보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송나라 때 문화 중에서 가장 잘 알아둬야 될 게 성리학의 발달이다라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한 분야예요. 우리가 앞서 이제 훈구학을 배웠던 것처럼 이 유학 안에 하나의 분야로서 있는 게 성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리학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렵죠. 이걸 실질적으로 조금 파고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는 조금 간략하게 보면은 우주의 원리가 무엇이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뭐 성리학에서는 이냐 기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우주의 원리가 이로 이루어져 있냐 뭐 기로 이루어져 있냐 이 기로 이루어져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고 또 인간의 본성은 사단이냐 칠정이냐라고 해서 뭐 착하냐 나쁘냐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성리학이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송나라 주희라고 하는 인물의 또
또 주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주자에 의해 완성이 되어서 이 성리학은 또한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송나라 때는 이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고 이 성리학이 송나라와 교역을 하는 여러 나라들의 전파가 되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당시 조선시대 이 성리학을 이제 고려 말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이 성리학이 사실상 국가의 밑바탕이 되는 통치 이념으로서 자리를 잡게 돼. 그래서 조선시대부터는 완전히 이제 성리학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에는 이제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앞서 봤듯이 송나라 때는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 지위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 수필, 소설 이러한 서민 문학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민 문학이.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보면은 이 송나라 때는 과학기술도 발달하게 되는데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판과 같은 기술들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발전, 유럽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나라의 문화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은 우리가 교과서 10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은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의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청명상하도는 그 당시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엄청나게 번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송나라의 경제, 문화적인 발전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일부분은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큰 동그라미로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왼쪽부터 보면 이제 행상인 우리가 앞서 봤던 동업조합 그 행에 포함된 상인들의 활약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 위에 뭐 향신료 상점, 음식점과 같은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이야기꾼이라고 해서 서민 문학의 발달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낙타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는데 낙타가 중국에서 보인다. 낙타가 송나라 수도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많이 있는 그렇죠 이슬람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했다. 즉 얼마나 국제적인 무역을 벌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